안녕하세요. 파상관계인 박기대 변호사입니다. 오늘 시간 질질 끌고 있는 3회 보고서. 3회 보고서는 저도 힘들어요. 3회 보고서 진행한 사건 좀 설명해 드릴 건데, 3회 보고서인데도 안 끝나서 작년 10월 19일 날 파산 선고됐는데 7월에. 그러면 이분은 아마 신청한 때부터 지금 거의 1년 다 될 때까지 안 끝나고 있다는 소리예요. 이거는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엔 저도 좀 억울한 게 많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 채권자 이의도 있는데, 요분은 좀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 시세 뭐 이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이분 사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, 이분은 여기 사건 나오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. 이 실질적 자료 미제출. 실질적 자료 미제출이라고 제가 썼잖아요. 이건 무슨 소리냐? 자료를 내긴 냈어. 자료를 막 냈어요. 그러면 저분은 자료를 안 낸 건 아니야. 근데 그 자료 내용이 제가 원한 자료 내용이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거는 자료는 낸 걸까요? 안 낸 걸까요? 이럴 때 저희가 실질적인 자료를 미제출했다, 이렇게 판단 있게 보고해요.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내긴 냈어요. 이 사람이 뭔가 자료를 내긴 했는데, 채무자가 냈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저 이거 조사 못했어요,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관제인은 현재 채무자의 파산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나는 이 사람이 파산했다고 적혀 있는데 파산 원인이라는 걸 처음에 적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,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파산한 게 맞아? 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이르된 사정과 관련해서 제가 부동산 취득 당시 자료, 이의채권자는 채무자가 속칭 바지사장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.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받은 금융거래 내역, 임차보증금 반환한 금융거래 내역, 월세금 지급받은 거래 내역과 관련된 설명 및 금융자료 정리를 요청함. 이게 무슨 소리냐? 채무자는 지금 나는 돈 얼마 있는 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샀습니다. 이게 두 채. 그러니까 정확히 좀 다세대 주택을 두 채를 샀어요. 그랬는데 뭐 임대차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파산을 하게 됐네요, 라고 하면서 그냥 파산 신청을 했어요. 그랬는데 이분 주장은 그렇게 해서 파산이 됐다고 하는데,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동산을 사서 임대차가 잘 안 됐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는 손해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파산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, 내가 집 살 때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몇 억이 있거든요. 그 돈으로 보통은 다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 상태에서 이의채권자는 채무자가 속칭 바지사장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, 이의채권자가 있는데 이의채권자란 분이 거기서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에요.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, 이 사람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면 돈이 이렇게 없을 리 없다. 이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장이면서 돈 그쪽으로 빼돌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만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,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부동산 임대차 계약, 뭐 사실 임대차 계약을 뭐 총해서 열 몇 개, 20개 정도를 했거든요. 그러면 개별 호수마다 임대차 계약을 다 받고 있고 임차보증금 받은 내역 이런 게 금융거래 내역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요즘 누가 현금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 줍니까? 그래서 그런 거래 내역을 내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누가 나가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일이 있었다 그러면 돌려준 것도 금융기관에 돈이 있을 거라, 그 통장에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. 이런 거. 그 다음에 월세를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월세 지급받은 통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면 제가 이거는 공실이었고 이건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텐데, 이분이 정확히 뭔가 자료를 내긴 했어요. 근데 그 자료가 이거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금융거래 내역 이런 걸 그냥 내고 줄 찍찍 꺼서 오면 이게 지금 어떤 돈이 왔다는 건지 어떤 돈을 줬다는 건지 제가 모르잖아요.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해야만 이 사건은 조사가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제가, 그러나 채무자는 당시 임차인의 연락처, 임대보증금의 X, 월차임을 정리한 자료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금융거래 내용만. 그러니까 뭐냐면 몇 도실은요, 홍길동이 임차인이었고요.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010 뭐예요.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뭐 500만 원이면 500에 월차임 20이에요. 이러면 이것만 딱 적어서 그냥 제출했어. 그럼 그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이렇게만 제출해요. 그래서 제가
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해도 당의 금융거래 내역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곤란함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지금 관제인 한 지가 11년이거든요. 제가 11년 동안 모든 조사를 제가 다 진행했어요. 그러면 저는 11년 동안 2,000건 넘는 사건을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. 그때마다 금융거래 내역을 보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금융거래 내역들을 보고 정리를 하거든요. 근데 이번 건 내가 지금 못하겠어. 뭔지 몰라. 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하느냐? 해고자가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자기가 관리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라고 하는데 안 해와. 이게 지금 벌써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요청했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적은 거예요. 핵심이. 안 와. 그리고 이의 신청서에서 답변을 했는데 채무자는 관제인이 제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표 2장을 제출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 자세히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딸랑 표 2장 저렇게 해서 딱 딸랑 2장 갖고 와놓고 나 자료 제출 다 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런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그 내용만 내 쪽에 이르도록 상세히 반박한다.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. 나는 좀 자세히 써달라고 하면 내 거는 하나도 안 써오고 이의채권자가 저 사람 면책시키면 안 돼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나 이 면책 받아야 되나만 내삐지 답변지 제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잘해 쓴다는 거잖아요. 제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은 뭐겠어요. 이분 자료 제대로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라는 판사님한테 어떻게 이게 보고하는 내용인 거예요. 그래서 채무자는 관제인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여 절차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다. 나 조사 못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재산이 지금 요렇게 있어서 요런 것들은 지금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집 팔아서 임차 보증금들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동차는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확인 작업을 좀 거치고 있고요. 근데 환가 진행상은 그래서 요거는 경매증이 있다. 2개 다. 구미랑 칠곡에 이분이 서울 사람인데 여기서 일해서 이 이의채권자들이 더욱더 이게 혹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 돈 관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명의만 빌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와 관련된 조사를 제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의사유에 대한 관제인 이의 채권자가 한 거는 채무자가 거짓말 친다. 그 다음에 자료도 가짜로 냈다. 고의로 파산 신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우리 돈 떼어먹으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채무자는 고의로 파산 준비한 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못한 것뿐이다.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현재 이분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사건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저희한테 좀 조사해야 될 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. 근데 요럴 때도 어떤 분들은 조사해야 될 게 많으면 정리해서 내는 자료가 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. 1000페이지 넘게 자료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그 1000페이지 넘게 내는 자료를 보기 좋게 앞에 어떤 거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첨부하는 자료들 뒤에 보면 제가 사실 그런 거 보려면 1000페이지 정도 보려고 하면은 예,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봐야 되거든요. 그걸 제가 막 봐요. 이렇게 봐서 특별한 게 없으면 그래도 바로 끝내줄 수 있는 건 바로 끝내드리거든요. 근데 요렇게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좀 덜 나올 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. 그래서 관제에게 자료 제출 좀 성실하게 잘 하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자료를 낸다는 건 아니에요. 이분도 어쨌든 뭔가 자료를 냈는데 그것이 관제인이 요청하는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.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잘 내시는 것이 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거. 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
그 부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